코로나19 이후에 제작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배우는 물론이고 제작사, 방송사, 스태프까지 다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됐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실 때 비 좀 오던가요? 네, 다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K-드라마가 네. 전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높다는 걸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제작되는 드라마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를 고점으로 네. 2023년 즉 작년에도 전체 이제 드라마 제작 편수가 네. 22년 대비 한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24년 올해도 지금 상반기 말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네. 상반기까지 편성된 드라마가 약 45편 정도 돼서 네. 작년 상반기 49편 대비로는 한 4편 가량 네. 예, 한 8, 9% 정도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제작 편수 자체는 2년째 위축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7.4% 감소했다는 거죠, 지난해가. 네, 지난해가 그랬고요. 재작년 대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 전체 얼마가 제작됐다고요? 한 100? 한 120편 이상 이제 제작이 됐고요. 네. 가장 제작이 많았을 때가 네. 2021년도에 오징어 게임 직후인 2022년도였고요. 네. 이때는 거의 한 135편 네, 그 정도 제작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드라마를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방송사나. 맞습니다. 네. 네. 왜 그런지 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일단 이제 뭐 그 배우들의 소속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뭐 밝히거나 네. 알려져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이제 소위 탑급 S급이라고 불리는 배우들의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적게는 이제 한 3, 4억에서 많게는 거의 10억 이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네. 뭐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급일 때 거의 뭐 5억에서 10억 사이. 네. 그리고 여자 배우들도 3억에서 한 6, 7억 이상.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 5년 전에 비해서 네. 출연료들이 몸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고스란히 제작비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예, 네. 이제 촬영은 종료가 됐고요. 됐고, 네. 연내 즉 네. 한 12월 정도에 이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이정재 네. 배우의 몸값이 그렇죠. 뭐 10억이 넘는다. 네. 뭐 그런 보도도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네. 이제 6부작으로 기획된 시즌 2의 제작비가 네. 1,000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2가 1,000억 전체 제작비. 맞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네. 6으로 나눠 보면은 뭐 회당 100억이 훌쩍 넘었다라는 네, 얘기고요. 네. 그 1,000억이 시즌 3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보더라도 네. 회당 90억, 100억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당 90억에서 100억이 60분 남짓의 1회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니 네. 탑 배우의 그 출연료는 네.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는 있죠. 네. 네. 회당 제작비가 거의 100억에 육박을 하는 그런 한국 드라마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OTT 시대에서 달라진 K-드라마의 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제작 감소 추세가 뚜렷한데 그 네. 이유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명 배우들의 몸값 때문이다가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제작비 증가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쏠림 현상이죠. 예. 특정 배우들의 특히 탑급 배우들의 제작비는 또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이 제작비 쏠리다 보니까 네. 편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네, 편수는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방송사들이 OTT와의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드라마 어떤 편수 자체를 슬롯 자체를 네.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광고 시장의 위축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가 좀 못 되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잘 되면 해외 판매 잘 돼서 플러스 알파고 네. 못 돼도 손익분기는 확보한다. 내 제작비는 건진다. 네, 그렇죠. 네. 이거였는데 네. 광고 시장이 위축이 되고 또 실시간 TV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매출을 통해서 손익분기 확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편성 자체를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일부 드라마에 썼던 슬롯들을 네.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5분의 1,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예능 쪽으로 네.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슬롯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KBS 월화 드라마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제 하나의 슬롯이라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거 이제 드라마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었을 때는 미니 시리즈 뭐 이런 것도 보통 있었고. 월화 드라마, 네. 수목 드라마, 네. 주말 드라마 네. 해서 3개 정도의 슬롯이 일일 드라마도 있었고. 일일 드라마랑 네. 이제 평일 저녁에 하는 드라마 네, 뭐 이런 아침, 것도 저녁.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한 4-5개 되죠. 그것까지 그게 다 하면. 각각의 슬롯이란 말씀이세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이제 일일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KBS에서는 하고 있지만 네, 있어요. 예, 네. 있죠. 있지만 그런 소위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외 수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월화, 수목 또는 주말 요 3개 슬롯 중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다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네. 네. 2개가 없어진 거죠. 네. 많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네. 16부작 이런 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맞습니다. 14부작도 요즘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12부작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지상파 드라마 중에서도 이제는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고 시장 침체는 왜 온 거예요? 전체적인 경기하고 맞물린 겁니까? 아니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방을 보지 않고 네. 주문해서 보는 그런 OTT 쪽 OTT로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예. 건가요? 일단은 후자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아. 지금 지상파 방송 쪽에서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OTT 또는 뭐 유튜브 등등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파편화되는 거죠. 네. 내 니즈에 딱 맞는 컨텐츠만 나는 볼 거야. 네.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시청 수요가 일단은 첫 번째 분산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드라마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나 네. 또 심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OTT 쪽으로 아무래도 소재의 다양성이나 네.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시청 수요들이 이제 많이 분산이 되면서 네. 이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 할 것 없이 지금 다 어려워요. 기존에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네, 드라마도 맞습니다. 네. 시청률이 뭐 옛날같이 몇십 프로 나오고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20-30%씩은 이제는 정말 어렵고 네. 10% 두 자릿수만 나와도 와 대박이다 이거.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네.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OTT 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뭐 네. 플러스 같은 거고요. 우리 맞습니다. 토종 OTT 같은 경우는 티빙이나 네. 이제 웨이브 뭐 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OTT가 글로벌 OTT가 들어오면서 네. 배우들의 몸값이 높아져서 네. 제작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또 커지고 많이 커졌죠. 제작비 자체도 또 많이 높아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광고는 위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만들려는 유인이 없어지고 없어지죠. 그만큼 숫자는 네. 적어진다. 네. 네. 이제는 흥행 확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그래서 흥행 확률이 높은 배우들을 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네. 더 쓰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승자 그렇죠. 독식 현상, 네.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그 과실을 몇 명이 다 가져가는 맞습니다.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건 조금 뒤에 조금 더 여쭤보도록 네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헐리우드급 대스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배우들은 회당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은 그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를 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네. 소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의 대작 드라마의 네. 회당 제작비가 네.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 스케일이 커서 네. 100억에서 150억 정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드라마는 사실 오징어 게임 2는 아주 예외적인 네, 케이스고요. 네. 25억에서 40억 사이가 네. 완전 초대박으로 시청 그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드라마. 뭐 텐트폴 드라마라고 네, 텐트폴급을 하죠. 보통 회당 25억에서 네. 우리 드라마 기준으로는 40억 위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네.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오징어 게임 2.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5억에서 40억 범위와 네. 미국의 100억에서 150억 범위를 네. 비교해 보시면 한 몇 배죠? 한 3배에서 4배 가량 된다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배우들의 몸값도 네. 그 정도 수준의 차이는 날 거다. 아. 그러면은 그걸 대입해 보면 네. 회당 뭐 50억 이상 예, 이렇게 받는 배우들도 드라마 기준으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당 50억. 네. 네. 그래도 네. 몇 년 전만 해도 왜 눈물의 여왕 김수영 같은 경우 한 네. 3억 이렇게 받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탑스타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 이제 13억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보도가 됐죠. 그 예. 사이에 이제 탑이 한 2-3배로 늘었다. 네. 몸값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네. 정도면 헐리우드
S급의 최정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많이 따라잡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한국 배우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네. 일단은 K-드라마가 글로벌 OTT라는 이제 날개를 달면서 네. 이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네. 이 부분이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좀 배우들의 몸값이 고평가돼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일단은 제작비 자체가 네. 여전히 이제 미국 드라마 대비로는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이고 20에서 25% 네.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배우들 쓰려면은 회당 100에서 150억 정도 제작비를 써야 되는데 네. 그거에 20에서 25% 값으로 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는 K-드라마 아주 뛰어난 거 4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네. 사실 K-드라마가 예전에는 한국, 일본 정도에서 먹혔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먹힌다라는 게 2021년작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제대로 히트를 했잖아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왔던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수많은 드라마 중에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한국 드라마 중에 넘버원이 아니라 네. 전체 중에 넘버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를 절감을 했고 제작비는 20에서 2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는 뭐 아직은 저렴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종 OTT라고 하잖아요. 우리 OTT,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계속 적자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티빙도 웨이브도 네. 연간 매년 1,000억씩 또는 1,000억 넘는 금액의 네.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단을 내린 게 양 OTT가 양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것만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 존속의 길이겠다라는 것이고 독자적으로는 뭐 안타깝게도 계속 지금도 적자입니다. 1분기에도 적자였고요. 그 국내 OTT에서 만들어서 아주 시선을 많이 끌었던 드라마가 뭐가 있었죠? 일단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 케이스로 네. 볼 수 있는 게 2018년 작품인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네. 이병헌 씨 주연의 이제 드라마인데 이때 당시로는 400억, 네. 회당 17억,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그러니까 TVN을 메인 채널로 이제 틀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의 동시방영 형태로 또 팔아서 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거의 수익률 관점으로 본다면 30-40%의 수익이 났었던. 그때는 그렇게 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채널 드라마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 케이스가 네.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요. 네. 이제 배우들의 높은 개런티가 네. 뭐 승자 독식이 어떻게 보면 1등이 다 가는 그런 세상이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제작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차지하거나 있죠. 네. 또 제작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너무 한 사람만이 다 가져간다는 게 네. 이게 또 시장 논리로는 맞는 건데도 시장 논리 맞는 네. 거죠. 어떻게 근데 그거를 이제 제재할 방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한 번 몸값이 높아지면 그렇죠. 낮추기도 어렵고. 근데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는 것 또한 네. 시장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냐면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넷플릭스가 2021년 오징어 게임부터 네. 22년 특히 23년 작년에는 무려 13편의 K-드라마를 오리지널로 제작하면서 그랬었나요? 네. 13편이나. 네. 네. 그 연간 한 4천억에서 5천억 이상의 제작비를 드라마 제작에만 오롯이 쏟았습니다. 근데 네. 결과가 어땠냐가 중요해요. 흥행 비율이나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21년도 단적인 예로 21년도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 그 딱 하나의 드라마로 제작비 네. 500억도 안 됐잖아요. 네. 그 하나의 드라마로 전 세계 23억 회의 조회수를 뽑아먹었거든요. 23억. 네. 근데 작년도에 13편의 드라마를 그렇게 총 다 공세를 했는데도? 부었는데도 13편 합산한 게 11억 회밖에 안 돼요. 아. 오징어 게임 하나의 절반이 안 됩니다. 압도적이었군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흥행 비율이나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라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흥행이 저조하고 네. 돈은 많이 쓰는데 흥행도 저조하고 올해 24년도 들어서도 흥행도는 23년도보다도 평균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조금 더 저조해졌고요. 네. 또 하나 그 넷플릭스 한국 쪽에서의 트래픽 그러니까 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네, 하죠. 네, 네.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 2월을 고점으로 네. 지금 매달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돈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도 결국은 이게 능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국 드라마 업계에 계시는 제작자분들이나 뭐 PD 배우분들도 네. 그런 것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티빙과 TVN 계열의 이제 그쪽은 사실은 이제 전략을 조금 선회했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500억짜리 만들어? 그럼 우리도 300억짜리로 대결하자 이게 아니라 네. 올 초부터 작년 말 올 초부터 좀 선회한 게 네. 우리는 그럼 스토리로 승부하겠다. 네. 네, 뭐 150억, 100억 알차게 우리는 스토리로 잘 짜여진 드라마를 만들어서 충분한 시청률과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우리가 담보해 보겠다. 네. 그런 쪽으로 전략 선회한 게 오히려 지금 잘 먹히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드라마가 그랬죠? 선제업고티요? 뭐 이런 드라마들이 네. TVN 월화극인데 네. 사실 제작비는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화제성도 그렇고 절대적인 시청률도 마지막 회차 거의 6% 가깝게 끝났고요. 네. 네, 화제성이 워낙 뛰어났었기 때문에 주연 배우였던 그 남자 주인공 배우분이 사실 동남아 쪽에 그 팬미팅 투어까지 네. 돌 정도로 일약 좀 스타덤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스토리로 승부를 해도 되는구나. 제작비가 능사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제지하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 또한 시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말고 일본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것도 또 연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원 배분 네,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결국은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태 지역에서 딱 두 개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일본 애니메이션. 네. 이 안에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고요. 네. 사실은 여기서 뭐 일본 애니메이션 쪽으로 최근에는 비중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건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성적으로 본다면 네. 뭐 원피스 실사로 만든 드라마가 또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안에서 네. 기존 흥행했던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에 올리는 거 외에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숫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조금 밸런스를 완전히 K드라마 쪽으로 쏠렸던 게 네. 조금 이제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지상파하고 OTT하고 협약? 네, 협업. 협업도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상파 제작사들도 예. 이제는 이제 넷플릭스 쪽에 자유롭게 뭐 자유롭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흥행에 자신 있는 라인업들은 네. 넷플릭스 동시 방영으로 또 송출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넷플릭스 외에 티빙이나 쿠팡플레이 같은 토종 OTT들과의 어떤 동시 방영 또는 공동 제작 이런 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동시 방영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드 이런 네. 것들도 JTBC의 주말극으로도 틀고 이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로도 올리고 네. 예, 쿠팡플레이에서 선공개하고 방송 채널에서 틀고 그래서 네. 화제성을 OTT로 올린 다음에 이제 토일 본방 OTT로 네. 못 보신 분들이 토일 본방으로 볼 때 광고 매출도 조금 자극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플랫폼과 일반 채널 네. 실시간 채널 간의 그런 시너지를 도모하는 그런 협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 또한 사실 이제 절대강자인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내 사업자들끼리 일종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좀 연합전선이 구축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이런 있겠습니다. 방향이 앞으로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토종 OTT 자체만으로도 독자 생존이 쉽지 않고요. 또 기존의 채널 사업자들도 이 자체만으로는 또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협업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소위 뭐든 해야 한다. 근데 대항력은 갖출 수는 있지만 네.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콘텐츠 경쟁력은 약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협업을 하면 할수록 네.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는 올라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정말 이거 흥행할 것 같다 하면 넷플릭스를 찾아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 틀면 글로벌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판권을 넷플릭스한테 다 넘기고 그 드라마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제작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 마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것이 크든 작든 딱 정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협업, 국내 사업자들 간의 협업이나 이런 거를 통한다는 것은 네. 결국은 컨텐츠가 자신 있을 때 네. 우리가 채널에 틀고 국내 OTT에 튼 다음에 해외 쪽은 우리가 알아서 판매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럼 해외 쪽에서 판매가
사실은 뭐 되면 될수록 그 알파분이 정액이 아니라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위로 확 열린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작사들도 이익 잉여금, 즉 이익을 계속 축적을 해야 그 확보된 이익,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큰 드라마를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돌리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어떻게 우리 시장을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K 드라마의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네. 특히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것들이 네. 해외 쪽 그 소위 MZ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웹소설 웹툰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원작으로 차용한 K 드라마가 나왔을 때 네, 네. 실제로도 흥행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 드라마에서는 K 드라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성 보고 있어요. 다만 네. 한국의 제작사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 넷플릭스와의 헤게모니 싸움, 여기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원투펀치를 맞고 다운 직전이거든요. 이 제작사들이 다시 좀 넷플릭스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면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과 이익 수익성 이런 것들 구축할 때 네. 다시 한번 이제 제작사에 대한 투자 네. 심리가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웹소설이나 웹툰 기획 제작하는 업체는 지금 연초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최근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네. 소위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재료 소멸이 되면서 이제 주가는 조금 정상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 드라마의 20%가 웹툰 원작이고요. 맞아요. 흥행 드라마로 보면은 40~50%가 웹툰 원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을 컨텐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있고 네, 네. 최근의 하락은 이제 그런 재료 소멸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는 어떤 게 있나요? 혹시 파악하셨는지 일단은 궁금해요. 이제 연내 네. 봤을 때는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사실은 가장 크고요. 네. 화제성으로 봤을 때는 8월에 시즌 2가 공개되는 파친코 2. 아. 파친코 시즌 2가 이제 네. 애플 TV 쪽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게 8월 하순이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정도에 오징어 게임 2.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되면은 박보검 아이유 주연의 폭삭 소가수다. 이게 거의 한 600억짜리 드라마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네. 내년 초에 공개를 준비하고 있어서 요 한 3개 정도 드라마가 눈여겨 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0억 넘는 몸값 높은 배우에 대한 의존 문제도 좀 해결하고 네. 우리 K 드라마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이제 K 드라마의 경쟁력 일단 크게 봤을 때는 투 트랙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통한 글로벌 확장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제업고 티어의 케이스에서 보여지듯이 네네. 이게 무조건 제작비를 회당 30억, 40억, 50억 가져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넷플릭스 흥행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스토리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블록버스터급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이런 양쪽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모습이 보여야 다시 한국의 드라마 제작 편수도 올라오고 네. 전반적인 제작사의 이익도 좋아지지 않을까. 즉 지금 이제 넷플릭스 쪽은 잘 되고 있잖아요. 나름 많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 쪽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소 제작사들이나 채널 사업자들이 네. 좀 용기를 내서 계속적으로 좀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용 현대차증권